여러분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드랍더기리님께서 이야기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드랍더기리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아마 좀 많이 소름이 끼칠 것 같아요. 죽다 살아났다 하시는데 도대체 어떤 이야기길래 그러신 건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난 또 드랍더기리님께서 이렇게 고백해 주시니까 제가 따로 연락은 드릴게요. 대답은. 네,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그거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드랍더기리님 최근에 좀 네. 큰일이 한 번 있었다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제 딴에 좀 큰일이었는데 귀족분들이 느끼시기에는 하도 무서운 얘기에 길들이 있으셔가지고 별로 무섭진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저번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거기와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아, 그 친구요? 그쵸? 네. 오늘은 오랜만에 그 친구가 등장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나 그 부분을 못 들으신 분들이나 모르시는 분들도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돌비 드랍더 기리님을 검색하셔서 이야기를 들으세요. 그게 빨라요. 네. 제일 빠릅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Drop the get it. 드랍더 기리십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얘기를 들려드릴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귀신을 부렸던 친구가 오랜만에 등장합니다. 이번 얘기 진짜 얼마 안 된 얘기예요. 저번에 시참 끝나고 바로 다음 날이었으니까 2주, 3주 정도? 그 정도 됐겠네요. 저번에 시참하기 전부터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야근도 잡고 이랬거든요. 개인적인 스트레스도 너무 심하고 해서 제가 느끼기에도 심신이 좀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뭔가 맨날 잠을 자도 푹 못 자는 것 같고 진짜 너무 피곤한 거예요, 하루하루가. 이게 첫 시점 때 얘기했듯이 너무 피곤하면은 제가 가위를 좀 자주 눌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위도 너무 많이 눌리고 거의 뭐 맨날 눌리다시피 했어요. 한 몇 주 동안은. 진짜 좀 푹 쉬고 싶다 이런 생각뿐이었는데 그때 제 여자친구도 좀 많이 지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둘이 좀 바람도 좀 쐬러 가고 맛있는 것도 좀 먹자, 힐링 좀 하자, 그래서 날도 좋으니까 하고 얘기가 나왔어요. 어차피 집에서는 뭐 잠밖에 더 자겠냐, 많이 자도 뭐 피곤하기만 하지, 힐링하면서 좀 안정 좀 시키자 하고 놀러 가기로 했거든요. 바람도 쐴 겸. 그게 이제 저번 시참 바로 다음 날에 가기로 했고, 저랑 여자친구가 한 중거리 정도 되는 그런 연애거든요. 이제 차로 가면 한 40분, 50분? 그리고 그때 시참 끝나고 연락해서 다음날 내가 데리러 가겠다 하고 다음날에 좀 일찍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좀 뭔가 껄끄러운 그런 날 있잖아요, 한 번씩. 이유 없이 그냥 한 번씩 좀 껄끄러운 날. 그날이 좀 그런 거예요. 기분이 그랬어요, 그냥. 이유도 모르겠고.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갑다 하고 그냥 집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보통 약속 시간보다 조금 쓸데없이 좀 빨리 준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몇 시간 전부터 그냥 일어나서 나 그냥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귀신 부렸던 친구. 오늘도 간단하게 돌비라고 하겠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오랜만에 한국 왔냐? 하니까 이제 그 친구가 형님 어디십니까? 어제 한국 왔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자친구 만나러 갔는데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하고 말하니까 돌비는 제 여자친구 어디 사는지 알거든요. 자기도 이제 근데 거기 갈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잠깐 보실까요 형님 이러길래 알겠다 그러자 했죠. 근데 넌 그 지역 어디로 가냐 물어보니까 지역은 같은데 좀 떨어진 곳으로 간다길래 일부러 제 쪽으로 오라 하기도 좀 미안하고 해서 너 차 렌트해서 오는 거야. 가는 길에 휴게소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한 몇 시까지 보자 그렇게 말했어요. 돌비도 알겠다 하고 전 이제 준비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여자친구 지역으로 가려면은 고속도로를 타야 됐거든요.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올리는데 계속 그냥 찜찜한 거예요, 기분이. 왜 이러지 하면서 어차피 걔 만나기로 했으니까 이제 돌비 보기로 했으니까 그냥 물어봐야겠다 하고 이제 찜찜함을 뒤로 한 채 이제 운전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피로가 많이 쌓이니까 갑자기 이제 막 졸리고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몇 초 사이에.
그래서 이제 휴게소 가기 전에 그 고속도로 보면 길가에 졸음쉼터 있잖아요. 그 화장실만 있는 졸음쉼터. 거기에 잠깐 이제 세워가지고 담배 한 대 피고 가야지 생각하고 졸음쉼터가 나오길래 이제 차를 놓고 내려서 기지개 한번 피고 담배를 이제 딱 피고 있었어요. 그 졸음쉼터가 이제 도로 옆에 갓길 수준이다 보니까 차 다니는 게 다 보이는 그런 졸음쉼터잖아요. 이제 화장실만 있는 그런 데인데 화장실 쪽에 어떤 여자분이 계시더라고요. 약간 등산복 같은 느낌 이런 옷 입고 그냥 이제 어슬렁어슬렁거리고 있었어요. 화장실 앞에서. 화장실 간 일행 기다리나 싶어가지고 별 생각 없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그 여자분이 그냥 주위 두리번 하더니 저랑 눈이 딱 마주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여자가 그냥 살짝 웃으면서 고개만 살짝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를 할 수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인사하고 진화력이 진짜 좋은 사람인 것 같다. 그래서 저도 그냥 웃으면서 살짝 인사해드렸어요. 억지 미소 지으면서. 근데 계속 그 여자가 제 쪽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민망하니까 제 딴에는 시선을 아주 부자연스럽게 어색하게 돌렸다가 다시 쓱 봐도 계속 보고 있어요. 뻘쭘하게 왜 이러지? 안에 저 사람 일행은 왜 안 나오지? 뻘쭘한데 하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이상하게 위화감이 드는 거예요. 그 상황 자체가. 이 위화감은 도대체 뭐지? 뭐가 문제인데 이 생각 드는 거지? 하고 계속 생각을 했는데 둘러봐도 이상한 점은 없어요. 도로 옆에 차도 많이 다니고 날도 어두운 것도 아니고 날도 밝고 근데 왜 이런 기분 들지? 하고 생각하는 찰나에 제가 그 위화감의 정체를 느끼고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담배 끄고 바로 차에 올라타서 시동을 급하게 걸고 빠져나가려고 이제 달렸죠. 제가 느낀 그 위화감의 정체가 그 여자가 화장실 앞에 서 있었잖아요. 근데 그 졸음쉼터에 제 차 말고 차가 한 대도 없었어요. 고속도로 졸음쉼터인데 제 차만 있고 여자가 있는데 차가 한 대도 없는 거예요. 고속도로 위고 주위는 산밖에 없거든요. 사람이 뭐야? 다닐 수 있는 길 자체가 없어요. 예. 근데 차가 하나도 없는데 그 여자가 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 위화감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시동 급하게 걸고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제 차 옆으로 여자가 서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눈이 딱 마주쳐요. 근데 그 여자가 이제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이 갑자기 눈꺼풀이 없이 안구만 있는 것처럼 크게 뜨고 제 차를 보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제가 가르치면서. 그 졸음쉼터 빠져나와서 백미러를 봤는데 제 시야에서 계속 사라질 때까지 그러고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그렇게 웃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나중에. 그러다가 이제 운전을 하고 있다가 그 귀신 부렸던 친구 그 돌비랑 만나기로 한 휴게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죠. 만나기로 한 시간이 한 20분 정도 남은 상태였고 아까 그 여자 생각이 너무 들어서 이제 저는 숨 좀 돌리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돌비한테 나 도착했다 천천히 온나 하고 문자를 보내고 차에서 내려서 이제 휴게소에 그 핫바하고 호두과자 파는 이제 스낵 코드들 있잖아요. 제가 이제 호두과자 귀신이라 가지고 정말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라서 살려고 그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아까 그 여자 봤을 때처럼 뭔가 위화감이 드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아까 내가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워서 그런가 보다, 피곤하고 너무 무서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계속 아까 그 여자 표정도 생각나고 그래서 그렇다 생각하고 있는데 곧 바로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죠, 제가 화장실 갔다가 그 음식 하는 코너로 갔는데 또 차가 없는 건가 싶었는데 그건 아니고 휴게소에 차가 반 정도 차 있었어요. 그 휴게소 규모가 작은 규모가 아니거든요. 조금 큰 휴게소예요. 주차장에 차가 반 정도 차 있는데 지나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가지고 주위를 쓱 봤거든요. 화장실에서 들어가거나 나오는 사람도 없고 밖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도 없고 그 주차장에 다니는 사람도 없고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 큰 휴게소에. 분명히 차는 주차장에 반 정도 차 있었어요. 아, 이것도 뭐지? 홀린 건가 싶어가지고 조금 더 걸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스낵 코너에 직원으로 보이는 남자 한 명이 서 있는 거예요. 아, 다행이다. 이제 저 사람한테 물어봐야겠다 하고 다가가려는데 제가 가던 길을 멈추게 돼요. 그 남자가 아까 그 여자랑 같은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입은 웃고 눈꺼풀 없이 이제 안구만 있는 게 크게 뜬 그런 눈으로.
그래갖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소리도 못 지르고 뒷걸음질을 천천히 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남자가 몸 그대로 서 있고 그냥 정면을 보고 근데 눈만 절 따라오는 거예요. 시선만. 입은 웃고 있고. 저는 진짜 놀래가지고 뒤돌아가지고 바로 화장실로 뛰어갔거든요. 진짜 화장실에 진짜 사람이 아무도 없나 싶어가지고 들어갔는데 진짜 없었어요. 조용하다 못해 고요한 거예요, 화장실이. 다시 나와서 고속도로 쪽을 보니까 차는 지나다니고 있어요. 약간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진짜 고속도로하고 제가 있는 휴게소하고 이제 벽으로 막혀있는 느낌이었어요. 아예 그냥 약간 다른 공간의 느낌? 대체 이게 뭔 상황이지? 차가 저렇게 다니는데 휴게소는 왜 이런 거야 하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돌비한테 문자 보낼 생각도 못하고 전 차로 와가지고 이제 그 휴게소를 나가게 돼요. 돌비랑 거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것도 순간 잊고 그냥 나와버린 거죠. 너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이제 차가 많은데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그렇게 저는 휴게소를 빠져나와가지고 고속도로로 올라와서 다시 달리고 있었어요. 고속도로 풍경은 그냥 똑같은 이제 일반 고속도로 느낌이었어요. 차도 많이 다니고 네.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느낌. 아, 이거 이제 잠깐 걸렸었나 보다. 깊게 생각하지 말자 하고 있었거든요. 이상한 일 겪으면 잠깐 생각하고 깊게 생각하는 거 아니다. 그냥 잊으라고 노력하라고 전에 돌비가 저한테 말해줬었거든요. 그렇게 한 5분 달리고 있는데 제 눈앞에 아까 들어갔던 휴게소가 또 나오는 거예요. 막 눈물 날 것 같은 거예요, 갑자기.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고속도로라서 휴게소가 뭐 있고 다 알거든요. 그리고 여자친구한테 가는 길에 휴게소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 그 사람 없던 휴게소가 또 나오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안 들어가고 그냥 그 상태로 지나쳐요, 저는. 이제 운전하면서 뺨도 때리고 정신 차리자 하고 그냥 앞만 보고 운전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앞에 가는 차만 딱 보고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5분 후에 그 휴게소 또 나오는 거예요. 이때부터 제가 이제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이제. 저는 그렇게 또 지나가고 했는데 한 2-3번을 더 나와요. 똑같은 휴게소가. 정말 그때는 심장 터질 것 같고 막 눈물 나고 그랬어요, 차 안에서.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또 나오면 진정하고 1, 2등 한번 더 들어가보자. 미친 척하고 들어가보자 하고 다시 들어가거든요. 역시나 주차하고 내렸는데 차들은 반 정도 차 있고 휴게소에는 사람이 역시나 아무도 없었어요. 그 시내 코너에 있던 그 무서운 남자는 그대로 꼿꼿이 서 있고 그 식당가 있잖아요, 건물 안에. 이제 그쪽으로도 들어가 봤거든요. 혹시나 사람이 있을 수 있나 싶어서. 뛰어 들어갔는데 식당가에도 손님 하나도 없고 그냥 손님을 떠나서 사람 한 명이 없었어요, 식당가에도. 편의점 붙어있는 그쪽에 갔는데 편의점엔 또 직원분이 서 계신 거예요. 그래갖고 뛰어가가지고 갔는데 그 여자 역시 아까 그 남자랑 똑같은 표정으로 시선만 저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 건물에 나와가지고 저는 이제 바닥에 주저앉아서 정신 차리자 하고 심호흡하면서 앉아있는데 그때 돌비 생각이 났어요. 그 폰을 딱 켜서 돌비 카톡을 봤는데 카톡 진짜 몇십 통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갑자기 그 카톡방에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이제 폰 터치가 안 되는 건데 갑자기. 아, 미치겠네 하던 와중에 갑자기 휴게소 입구에 차가 한 대 들어와요. 와, 사람이다 하면서 막 주차하는 그 차로 진짜 미친 듯이 뛰어갔거든요. 그 차 안에는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울면서 눈물 찐ጭ 흘려가면서 저 좀 도와달라고 막 창문 두드렸어요. 근데 그 두 분이 차에서 내리면서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세요? 진정하세요? 하고서 저한테 말을 하시더라고요. 전 그래서 속으로 살았다 생각했죠, 이제. 아까 그 휴게소 직원들처럼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사람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주저앉으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세워주시더라고요. 아니,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살짝 진정이 돼가지고 얘기를 했죠. 앞뒤 다 자르고 휴게소에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두 분 중에 이제 남자분이 무슨 말 하시냐고, 차가 이렇게 많은데 왜 사람이 없냐고 하면서 뒤를 둘러보시는데 얼굴이 굳어지시는 거예요. 아니, 차가 이렇게 많은데 사람이 왜 없지? 진짜 없네. 건물 안에도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이제 건물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두 분 다. 저도 이제 멀찌감치 뒤따라서 갔죠. 이제 두 분은 먼저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비명을 지르며 뛰어나온 거예요. 저한테 저 여자 사람 맞냐고.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편의점 여정을 보신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스낵 코너 남직원 보고 또 기겁하고 이제 차 쪽으로 갑 뛰어가시더니 저 놔두고 그냥 가버리시더라고요. 휴게소를 빠져나갔어요, 그분들. 저는 멍하게 이제 나가는 차를 바라보고 있었죠. 이제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아, 이제 평생 일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몇 분 있다가 또 다른 차 한 대가 들어오더라고요. 또 달렸죠, 또. 근데 다른 차가 아니라 아까 나간 그 커플인 거예요. 이제 그 두 사람은 저를 보고 기겁하고, 저도 그 두 분 보고 기겁하고, 그 차는 이제 안 내리고 그대로 이제 휴게소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또 5분 있다가 들어오고, 나가서 또 들어오고 이러는 거예요. 한 3번 하더니 주차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가가지고 내려보시라고 두 분 다 내리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같은 휴게소 계속 나오지 않냐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맞대요. 5분 정도 달리니까 또 나와서 들어왔는데 계속 제가 서 있으니까 그냥 나간 거예요, 무서워서. 그분들은 제가 봤을 때 제가 귀신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주차를 한 거래요, 그 사람들도. 저희는 이제 사태가 심상치 않다 이렇게 느끼고 이제 3명이니까 휴게소 주위를 이제 다시 훑어봤거든요. 샅샅이 뒤졌죠. 작은 편이 아니고 큰 편이라 가지고 진짜 건물 뒤부터 휴게소에 주유소 있잖아요. 그쪽까지 진짜 하나하나 다 뒤졌거든요. 근데 진짜 그 이상한 직원 2명 빼고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남자분, 여자분 2분 중에 이제 여자분은 이제 울기 시작하고, 남자분은 여자분 달랠 정신도 없는 거죠, 자기도. 어쩔 줄 몰라 하고 둘 다. 근데 이상하게 저는 점점 좀 침착해져 가는 기분? 점점 안정이 돼가고 있었어요, 살짝. 저는 내라도 이제 진정을 하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붙이려는데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두 분께 이제 물어봤죠. 혹시 두 분 여기 오기 전에 졸음쉼터 갔었었냐고. 갔다는 거예요, 그 두 분 다. 그래서 혹시 거기 어떤 여자 없었냐고. 아니나 다를까 화장실 앞에 서 있었대요, 여자가. 계속 웃기만 하고 자기도 쳐다보길래 기분 나빠서 왔다고. 이제 그때 느꼈죠. 아, 그 여자구나. 지금 이분들하고 내하고 동시에 씌인 거구나. 근데 어떻게 똑같은 현상으로 이렇게 씌일 수가 있지? 이럴 수 있는 건가 싶었죠, 이제. 그 말 듣고 망연자실한 상태로 있었죠, 이제. 진짜 그 순간에 돌비라도 있었으면 답이라도 나올 텐데. 이제 미치겠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일행 중에 남자분이 저렇게 딱 잤더니 보니까 거의 반쯤 정신 나간 얼굴이더라고요. 그 얼굴로 저보고 저기 주차장 보셨어요? 주차장? 이러는 거예요. 진짜 그 남자분은 덜덜덜 떨고 있고 여자분은 진짜 막 울고 있고 주차장에 뭐 있어요? 하고 주차장을 봤거든요. 제가 아까는 정신이 없어서 못 봤던 건지 아니면은 저한테는 안 보였던 건지 모르겠는데 주차장을 보니까 차가 반쯤 차 있었다 했잖아요. 그 차 안에 사람이 전부 타고 있는 거예요. 그 직원들처럼 이제 입을 눕고 눈을 크게 뜬 상태로 체감상 몇백 명 정도가 차 안에 타서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진짜 그 상태로 얼어붙었거든요. 수백 명이 저를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순간에 갑자기 제가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딱 보니까 돌비예요. 그때는 터치도 됐어가지고 받자마자 진짜 또 앞뒤 다 자르고 돌비야 내 좀 살려주라. 진짜 죽을 것 같다 지금 하면서 막 울먹거리면서 소리 질렀죠. 그러니까 돌비가 갑자기 형님 스피커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이러니까 스피커폰 빨리 이러면서 소리 지른 거예요. 그래서 스피커폰 눌렀죠. 갑자기 야 너 지금 왜 거기 붙어있냐 이러면서 계속 미친 듯이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한숨을 쉬면서 미치겠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돌비가 저보고 형님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요. 정신 절대 놓으면 안 됩니다. 정신줄 잡고 계세요. 그리고 전화 끊지 말고 계속 스피커폰 해놔요 이러는 거예요. 전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로 스피커폰 해놓고 그냥 서 있기만 했어요. 폰에서는 돌비의 욕설이 난무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잘 들어보니까 솔직히 잘 안 들렸어요. 이게 정신이 없다 보니까 무슨 말 하는지도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돌비가 하는 말이, 형님 지금 저 휴게소 다 와가거든요. 근데 저 잠깐 급해가지고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졸음쉼터 왔는데 하면서 말끝이 흐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뭐야, 잠깐만 형님 이러면서 저거네 이러는 거예요. 저거짓이네 저거짓 이러면서 갑자기 저거짓 맞지? 이러면서 돌비가 누구랑 대화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형님 잠깐 끊습니다 하고 끊는 거예요. 그대로 저는 또 주저앉아가지고 바닥만 보고 있었죠. 옆에선 두 분 거의 다 미쳐가고 있고, 저도 돌비 전화 받고 끊다가 이제 저도 미칠 지경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전화가 또 울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저앉아 있었는데 전화가 오길래 통화 버튼을 누르면서 벌떡 일어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돌비야 하고 소리쳤어요. 제가 그 순간에 이제 돌비야 하고 외치는 순간에 제 눈앞에 시야가 졸음쉼터였어요. 휴게소가 아니라 졸음쉼터였던 거예요. 그 순간 보니까 저는 차 밖에서 폰 들고 담배 들고 서 있었고, 차 문은 열려 있었고, 그리고 폰을 이렇게 봤는데 시간을 보니까 출발하고 나서 한 15분 정도 지난 상태였고, 그 말인즉슨 저는 졸음쉼터에 들어간 지 제가 대충 계산해봤을 때 5분 정도밖에 안 됐고, 도착하자마자 이제 화장실 앞에 그 여자를 보고 담배 피던 그 상황인 거예요. 딱 지금 그 상황. 그 정신을 차리고 막 이제 머리 흔들면서 정신 차리자 하고 막 주위를 봤는데, 그 화장실 쪽에 돌비가 허공에 대고 막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한숨을 푹 쉬더니 저한테 오더니, 형님 괜찮아요? 정신 차려, 정신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비야, 니 여기 왜 있냐? 그리고 나는 여기 왜 있고? 하니까 주위를 둘러봤는데, 저랑 휴게소에 있던 그 두 명이 차에서 내린 상태로 멍하게 앞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돌비가 이제 그 두 명한테 가가지고 욕을 하더니 또 뺨을 한 대씩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꺼지라고! 이러면서 소리치니까 그 두 분이 갑자기 막 소리 지르면서 주저앉더니 주위를 막 두리번 거예요. 그러다가 둘이 이제 무슨 일이냐고 여기 어디냐고 막 서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괜찮아요? 하고 물어봤죠, 이제. 그 남자분이 휴게소에 있지 않았어요, 우리? 이러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아직까지. 그러니까 제가 돌비를 쓱 쳐다보니까 돌비가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 있고, 그 남자 보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이제. 아무것도 묻지 말고 그냥 가시라고. 이제 괜찮을 거니까 아무 일 없을 거니까 그냥 묻지 말고 어서 출발하세요. 이렇게 했죠, 제가. 설득을 시켜서 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돌비한테 가서, 돌비야 지금 이거 무슨 상황이냐? 넌 여기 왜 있고 아까는 전화는 뭐였으며 하면서 다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돌비가 하는 말이, 형님, 저 형님이랑 만나기랑 휴게소 여기 졸음쉼터 지나면 있다고 내비에 뜨더라고요. 하면서 이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갑자기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고, 뭐 큰일이 있을 건가 하고 생각하는 와중에 돌비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저 따라다니네 알죠? 이러는 거예요. 얘가 저보고 야, 그 형 지금 문제 있다, 쉬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 따라다니는 귀신이. 그래서 돌비가 이래서 그 느낌이었구나 하고 저한테 바로 전화를 한 거죠. 근데 전화는 했는데 제가 통화를 버튼을 눌렀는데 아무 말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느낌이 이거 큰일 났다 이런 느낌이 들었답니다, 자기는. 근데 제가 분명히 소리치면서 말했는데 통화를 했는데 제가 아무 말이 없었대요. 그래서 심각하다, 이 형 귀신 지금 제대로 붙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그런 생각을 드는 와중에 자기가 화장실이 너무 급했다는 거예요. 제가 위험한 걸 느꼈는데 화장실 가고 싶어서 지가 죽겠다 싶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비가 하는 말이,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졸음쉼터로 들어왔는데 저하고 아까 그 사람들이 서서 멍하게 초점 다 풀려있고 불러도 대답 없고, 그래서 쎄서 보니까 아까 그 여자가 화장실 앞에서 웃으면서 서 있고, 돌비 시점에서 저희를 봤을 때는 셋 다 지금 이제 홀리고 있는 상태였다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쫓아보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돌비가 갑자기 아무도 없는 자기 옆을 보면서 간 거 맞지?
하다만에 갑자기 형님 간 거 맞대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또 말했죠. 너 또 걔 데리고 왔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에이 형님 얘 알지 않습니까? 절대 안 떨어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아까 그 여자 귀신 저보다 얘 보고 도망간 것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붙어 다니는 그 군이 귀신이 힘이 좀 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걔 보고 도망을 갔다니까. 그러고 나서 돌비가 이제 저한테 말해주는 게 형님 좀 이상하다 싶은 사람 눈을 오래 쳐다보지 마세요. 전에도 그렇고 형님 좀 힘들 때 좀 잘 홀리시는 것 같은데 조심하라고. 절대 눈 오래 마주치고 있지 말라고. 그래 알겠다 하고 돌비랑 저는 이제 그 자리에서 한 20-30분 대화하다가 한 이틀 뒤에 다시 보자 하고 이제 각자의 길을 갔죠. 이제 저 거기서 나와서 달리고 있는데 그 문제 휴게소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괜찮겠지 하고 들어가 봤죠. 사람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이제. 안심하고 고도가 하나 사서 출발했죠 이제 여자친구 만나러. 무서운 와중에 그건 좀 맛있더라고요 또. 근데 이상하게 여자친구가 만나서 저를 보자마자 하는 말이 무슨 일 없었나 이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여자친구 오늘 꿈을 꿨는데 저랑 만나는 딱 그 장면이더래요. 제가 갑자기 자기한테 웃으면서 안녕 하더니 갑자기 자기를 가운데 두고 주위를 뺑글뺑글 돈더랍니다. 원을 그리면서 계속 돌았대요 자기를. 저희 여자친구 이름 부르면서 왜 나 같은 자리만 나와 이상해 좀 도와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꿈에서 깼는데 자기 너무 찝찝하더래요. 그러고 나서 꿈에서 깨서 시간을 보니까 만나기로 한 시간보다 한 1시간쯤 전이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얼추 제가 그 일을 겪고 있었던 시간이랑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있었던 일을 말해주니까 나 너무 소름이 돋고 무서운 거예요. 꿈이랑 뭐 똑같진 않지만 살짝 비슷한 걸 이제 겪고 왔으니까.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무서운 상태로 저희 고기를 먹으러 갔죠. 여러분 무서울 땐 고기 앞으로 가세요. 싹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를 구해줬던 돌비를 한 이틀 뒤에 만났어요. 그때 있었던 얘기를 하다가 돌비가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님 거기 한번 가볼래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나 미쳤나 2번 다시 안 갈 거다. 또 홀리면 어쩌라고 했는데 에이 제가 옆에 있는데 뭐 걱정이냐고. 홀 일이 없다고. 말 들으니까 또 뭐가 괜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그 조론 쉼터에 다시 한번 가보게 되거든요. 그렇게 운전해서 가는데 조론 쉼터가 다가오니까 이제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 옆에 돌비가 있어가지고 걱정은 좀 덜 했는데 그냥 약간 긴장은 좀 됐죠. 눈앞에 보이길래 들어가서 차를 딱 주차시키고 내렸죠. 근데 들어가서 내렸는데 저희 눈앞에 보이는 광경이 어떤 아저씨가 차에서 내려서 허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돌비가 갑자기 내려가지고 뭐야 이것도 이러면서 놀래서 뛰어가더니 아저씨를 막 흔들어요. 근데 아저씨는 그대로 허공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비 특유의 깨우기 스킬인 초면에도 뺨 때리기를 한번 하거든요. 그 아저씨가 갑자기 흠칫하더니 주저앉으시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딱 하면서 소리 치더니 갑자기 차 시동 걸고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비야 저 아저씨 지금 혹시 홀린 거냐 물어보니까 그렇대요. 근데 그 여자 안 보이는데 뭐지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여기 진짜 큰일 날 장소네 이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같이 이제 담배를 피면서 거기 이제 빠져나왔거든요. 근데 나오는 길에 백미러 보니까 그 여자 서 있는 거예요. 그때는 웃는 게 아니라 정색을 하고 딱 서서 저희 쪽을 쫙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돌비가 옆에서 형님 보지 마요. 앞에 봐요 앞에. 무시해요 그냥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냥 거길 빠져나갔죠 저희는. 그냥 제 느낌상 한 번씩 그쪽에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는 저는 절대로 거기는 가지 않을 생각이에요. 여자친구 만나러 갈 때는 무조건 거기를 지나가긴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냥 지나칠 생각이에요. 이제 돌비가 저한테 말하기를 형님 따라가진 않을 거라고. 제 저기 묶여 있을 거니까 걱정 말라고. 그냥 거기 안 가면 형님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지나갔거든요. 근데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거기는.
그 이제 돌비 친구가 이제 완전히 한국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 가끔 만날 것 같긴 하거든요, 이제.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 옆에 귀신 친구 있잖아요. 군인 네. 귀신 친구. 붙어 있을지 한 10년 넘었거든요, 지금. 들어보니까 이제 그 귀신도 오락가락 하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돌비를 해하려고 돌비 옆에 붙었었는데 가만히 계속 지나다 보니까 점점 그런 의도가 안 보인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외국에 있을 때부터 가끔 이제 만날 거니까 이 친구 얘기는 또 재밌는 거 있으면 또 많이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긴 하거든요, 지금. 근데 아, 어딘지요? 그냥 큰 지역만이라도 이렇게 어디 지역에 있는 길이다 이렇게만이라도 알 수 있나요? 졸음쉼터? 저희가 경상도인데 제가 지역을 말씀드리면 이게 졸업쉼터가 몇 개 없어요. 진짜 몇 개 없어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네네네. 여자친구 지역으로 가는데 네. 졸업쉼터가 2개 있어요. 그리고 그냥 그 지역 자체에서 졸업쉼터가 그냥 없습니다. 많이. 그래서 아마 바로 아실 수도 있어서 그쪽 지역으로 가서 졸업쉼터 찾으면 몇 개 안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뭐 어찌야 됐건 이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뭐 거기 가가지고 모두가 홀리고 모두가 귀신을 보면 그거는 뉴스에 나오고 해외 토픽감이죠. 예. 그쵸. 근데 그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드랍더기리님께서 그런 타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제가 네, 진짜 저번에 그 귀신 부리는 친구랑 포장마차에서 제가 홀린 적 있었잖아요. 그때도 한번 그랬고 그때도 좀 힘든 상황이었고. 맞아요. 그리고 귀정님들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귀신 볼 사람들은 어딜 가든 봐요. 어딜 가든 홀리고 안 볼 사람은 어딜 가든 그냥 잠만 와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드랍더기리님께서는 그래도 혹시나 영감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 가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보니까 어떻게 좀 말씀을 피하신 것 같아요. 맞죠? 그쵸. 네. 그 돌비 그 친구도 그 귀신 부렸던 그 친구도 웬만하면 말 안 하는 게 좋을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드랍더기리님께서 이야기 들려주셨는데 정말 소름 끼치게 홀렸던 이야기예요. 근데 이 홀린 이야기 같은 경우는 공감을 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사실. 홀려 본 그쵸. 사람들만 아니까. 진짜 어디 가서 말도 못합니다. 그치? 오늘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 들려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세상에는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겪지 않았으면 그냥 그러려니 넘기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졸음쉼터에 자주 가는데 저 어떡해요 이러신 분들 거기 가가지고 귀신 보신 적이 없죠. 예, 잠 그냥 잘 주무셨을 거예요. 아마도 그런 분들은 계속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에피소드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는 시청자 드랍더기리님께서 이야기 들려주실 겁니다. 바로 드랍더기리님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랍더기리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그냥 간략하게라도 어떤 이야기일지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키워드 살짝 말씀드리면은 이게 맞으려나는 모르겠는데 귀벤저스? 귀벤조스? 네, 귀벤저스라는 표현이 그나마 가까울 것 같아요. 일단 돌벤저스 짝퉁인 것 같네요. 네. 근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귀벤저스라는 또 이야기가 나왔을지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네. 드랍트 길이 드랍더 기리십니다. 오늘 해드릴 얘기는 그 귀신 부렸던 친구, 귀신을 패서 쫓는 친구 얘기를 오늘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좋죠. 쉽게 돌배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저도 같이 겪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얘기 중에 목소리가 살짝씩 떨릴 수도 있어요.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그 이유는 제가 마지막에 좀 말씀드릴게요. 예. 그 친구가 저번에 한국으로 들어온 뒤로 자주 만나다 보니까 이상한 일을 좀 저도 많이 겪게 되는 것 같아요. 만날 때마다는 아니지만은 한 번씩 겪고 있습니다. 이번 일도 며칠 안 됐어요. 저번 시참 뒤에 일어난 일이니까 엄청 최근 일이죠.
그날도 퇴근 후에 집에 와서 저녁 먹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그 돌비 친구가 전화가 오더라고요. 형님 뭐 하세요? 형님 동네인데 술 한잔 하실까요? 하길래 알겠다 금방 나갈게 하고 집 근처에서 돌비를 만나서 술 한잔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날도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술을 먹고 있는데 돌비가 그러더군요. 형님 저번에 우리 졸음쉼터 갔었던 곳 있잖아요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귀신한테 홀린 그 졸음쉼터 거기 말입니다. 전 술 잘 들고 있다가 흠칫했어요. 그 얘기 듣자마자. 그 얘기를 꺼내길래 야 거기 말도 꺼내지 마. 지금 생각하면 너무 소름 돋는다. 무섭게 또 왜 그래 하면서 얘기했죠. 근데 돌비가 저 거기 또 갔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간도 크다 거길 또 가냐 라고 했는데 얘는 거기 가도 아무 이상 없지 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니는 그렇다 쳐도 친구들은 별일 없었냐 이렇게 물었지 제가. 그러니까 돌비가 하는 말이 제 친구들 저랑 다 비슷한 놈들이에요. 저보다 더 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세다니 뭐가 하고 물었죠 돌비한테. 제 친구들도 저랑 똑같이 귀신 붙어있는 애들이라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돌비 니는 근데 귀신만 붙어있는 거 아니잖아. 니는 불이기도 불이잖아 이렇게 말을 했죠. 자기 친구들도 똑같대요. 근데 레벨이 자기보다 더 높다는 겁니다. 예. 쉽게 말씀드리면은 돌비가 피카츄면 자기 친구들은 미랑 뮤츠 정도? 그 정도 급이라는 거예요. 거의 어나더 레벨? 그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저한테. 그 말 듣고 걔들은 무당은 아닌데 진짜 귀신을 부리고 쫓을 수도 있다. 형님이 모르지만은 무당만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무당분들은 신들을 모시고 있지만은 걔들은 그냥 뭐 쉽게 말하면 귀신을 모신다라고 표현할 거야.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말을 해주더라고요. 무당 말고도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하고 신기해하고 있었죠. 근데 돌비가 갑자기 형님 저희 흉가나 폐교 한번 가볼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랑 같이. 전 시급해서 뭔 소리냐고 거기 갔다가 나 또 홀리면 어쩌려고 그래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형님 저 말고 만렙 2명이 더 있는데 뭔 걱정이냐고. 절대 그럴 일 없고 홀려도 문제 없을 거라고. 걱정 말고 한번 가보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근데 꼭 그런 데 가야 되겠냐. 함부로 가면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했죠. 형님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데서 이제 뭘 하면 안 되는 거 자기도 알고 구경만 하고 올 거니까 절대로 이상한 짓은 안 할 거다. 자기도 그런 건 안다. 그냥 눈 구경만 하고 체험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근데 나 진짜 무섭다 라고 말하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런 데 가본 적이 없으니까 더 궁금하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도 간 적은 없는데 피카츄랑 뮤츠들 있으니까 별일은 없을 것 같고 안전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하고 생각 좀 해볼게 하고 이렇게 헤어졌어요. 예. 다음날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까 전 돌비차에 조수석에 앉아있더라고요. 제가 호기심을 못 이겨가지고 그렇게 돌비랑 만나서 돌비 친구들을 만나러 약속 장소로 갔죠. 가니까 여자분, 남자분 이렇게 딱 두 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만나서 일단 인사를 하는데 돌비가 친구들하고 인사를 하더니 옆에 아무도 없는 곳에 인사를 꾸벅 하는 거예요. 2번. 다른 방향으로. 저는 그거 보고 이놈 또 첫 판부터 시작이네 생각했죠. 저도 그 친구들하고 인사하고 돌비랑 똑같은 방향 보고 저도 인사를 했습니다. 2번. 돌비가 형님 이런 거 안 보이잖아요 하길래 네가 인사하니까 나도 했다 라고 하니까 3명 다 웃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다 같이 밥 먹고 4명이서 카페 가가지고 커피 한잔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또 나이가 제일 많고 그 친구들이 말도 편하게 하라고 하고 진짜 좀 친숙하게 다가왔었어요. 성격도 좋고 흥도 많고 솔직히 저는 좀 만렙이라길래 좀 무섭지 않을까 인상이 라고 생각은 하긴 했었거든요. 그 걱정과는 다르게 좀 평범한 동생들 같았어요 그냥. 그러다가 제가 이 친구들한테 여기 돌비는 군인 귀신 붙어있는 거 난 안다. 보기도 봤다. 근데 너희들은 어떤 귀신이 붙어있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귀족분들 알아듣기 쉽게 남자는 A, 여자는 B라고 이렇게 할게요. 제가 아는 친구가 돌비, 남자는 A군, 여자는 B양입니다. 귀족님들. 자,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A군은 붙어있는 귀신이 10년 전에 사고로 하늘 날아간 자기 여자친구가 붙어있대요. 그리고 B양은 누군지 모르는 남자가 하나 붙어있대요.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무섭다는 생각보다 나만 외톨인가? 나만 귀신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디 가냐 물어봤죠. 이제 오늘 형님 저희 폐교 갈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 첫 판인데 작은 데 가면 안 되겠냐, 작고 뭐 좀 아담한데 이런 데 있잖아 라고 하니까 에이 괜찮다고 가자고 하길래 이제 한숨 좀 푹 쉬고 출발을 했죠. 이제 한참 가면서 얘기도 하고 막 떠들면서 갔죠. 해가 요새 늦게 지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천천히 출발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한 12시 다 돼서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 폐교 교문 앞에 도착을 했는데 저 앞에 차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거기가 약간 마을 쪽에서 떨어진 곳이라서 주위에 집은 거의 없거든요. 왜 차가 있지 하면서 저희도 주차 대충 해놓고 내렸죠. 근데 교문 쪽에 사람이 서 있는데 남자 3명이 서서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쪽으로 갔죠. 딱 마주치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혹시 그쪽들도 체험하러 오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 폐교 체험하러 왔구나 생각을 했죠. 그래서 네 저희도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했죠. 근데 이 사람들 손에 비닐봉지랑 막 가방이랑 뭐 이것저것 들려있는 거예요. 예. 딱 봐도 느꼈죠. 이 사람들 체험이 아니라 여기서 술판 벌이를 하는 거구나. 아니나 다를까 술병을 하나 꺼내더니 하나 드릴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비가 아니요 괜찮습니다. 근데 이런 데서 술 드시고 막 하시면 안 될 텐데요.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냥 구경만 좀 하시는 게 어떨까요? 진짜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한 남자가 아니 뭔 상관이냐고, 우리가 술 먹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냐고 진짜 건방진 말을 하는 거예요. 소매인데 예. 진짜 억양이 진짜 부처님께서 들으셔도 염주로 때리실 만큼 건방졌어요 이 친구가 말이. 그러다가 자기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서 가방 들고 3명이서 이제 교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저것도 뭐지 초면에 저러지 하고 같이 담배 피우고 출발을 했죠. 저희도 진짜 깜깜해요. 폐교다 보니까 주위에 가로등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밝은 빛이라고는 저희 핸드폰 플래시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각자 폰 들고 플래시 켜고 가자 하고 제가 제일 뒤에 이렇게 따라 나섰거든요. 교문 안으로 딱 들어섰는데 저 빼고 3명이 동시에 들어서자마자 왼쪽을 탁 쳐다보는 거예요. 저도 놀래가고 야 뭔데 시작부터 이러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돌비가 조금 그때까지만 해도 좀 얼굴이 신나는 표정이었어요. 근데 얼굴이 갑자기 싹 굳더니 형님 여기 생각보다 좀 심각할 것 같은데요 이러는 거예요. 먼저 들어간 쟤들 좀 위험할 것 같은데 하는 거예요. 왜? 이러니까 지금 우리 본 저기서 왼쪽을 다 쳐다봤는데 저기서 귀신들이 우르르 앉아 있다가 쟤들 가는 거 보고 슥 일어나서 단체로 저기로 걸어갔다고. 근데 표정이 진짜 죽일 듯이 노래 보고 갔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쟤들 진짜 별일 안 해야 될 텐데 말썽 안 부려야 될 텐데 하는 순간에 이제 학교 안에서 막 소리치는 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술 먹을 거다 막 귀신이고 뭐고 나봐 이 새끼들 하면서 막 욕하면서 웃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교문에서 이제 학교 건물까지가 그리 멀지 않아서 다 들렸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조용하겠어요 폐교인데. 그러다가 유리 깨지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그래서 막 쫄아서 못 나오냐면서 묻는 거예요 셋 다. 쟤들 미쳤구나. 저러다가 씌이면 어떡하려고 그러지 하면서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돌비가 막 그쪽으로 뛰어가더니 창밖에서 당신들 미쳤냐고, 지금 여기 얼마나 무서운 데인 줄 아냐고, 뭐 하는 짓이냐고 이랬거든요. 그 사람들이 너 뭔데 아까보다 참견이냐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실랑이를 하다가 돌비가 저 이쪽으로 다시 와서 쟤네들 말 안 통한다, 어떻게 하냐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A군하고 B양이 그 말을 듣다가 동시에 2층인가 3층 쪽을 보는 것처럼 한 곳을 같이 응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지막한 목소리로 큰일 났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었죠. 저만 못 보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A군이 저보고 하는 말이 형님 귀신 보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귀신 본다는 말 들어봤죠? 이러는 거예요. 들어봤지 이러고 제 뒤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 눈을 쓱 가려요. 너 뭐하냐 이러니까 형님 집 갈 때 풀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눈 뜨라 할 때 뜨세요 이러는 거예요. 혹시나 여기 위험할 수 있으니까 잠깐 보게끔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손을 쓱 내리더니 제 앞으로 가는 소리는 들리고 이제 눈 뜰까 하니까 한 3, 4초 뒤에 눈을 뜨대요. 그걸 알겠다 하고 제가 한 3초 세고 눈을 딱 떴거든요. 제 앞에 6명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제 앞에 원래 돌비, A군, B양 이렇게 3명이 서 있었는데 3명이 더 있는 거예요. 학교 쪽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너무 놀래가지고 몸이 굳었어요. 목소리도 안 나오고 다리도 안 움직이고 그대로 다리 힘이 풀려가지고 주저앉아 버렸거든요. 주저앉으면서 자연스럽게 학교 쪽으로 이렇게 봤어요, 시선이. 보려고 본 게 아니고 이제 넘어지면서 봤죠, 앉으면서. 학교 모든 창문에 사람 형체들이 빽빽히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뭐 눈, 코, 입 이런 건 보이지 않는데 사람 형체라는 거 정확했어요. 진짜 키는 똑같은 건 아니고 이제 들쑥날쑥으로 해가지고 그 속으로 나 이거 못 들어갈 것 같은데 미치겠네 이런 생각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돌비가 쟤들 오늘 일 치르겠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 3명을 보면서 여기 지금 다 화나서 지금 저희를 다 모이려고 한다. 근데 갑자기 웃더니 형님 근데 그냥 집에 가기는 아쉬우니까 그냥 들어가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쳤구나 싶었죠. 야 우리까지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우린 괜찮을 거다 걱정하지 마라. 형님 안 들어갈 거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까지 봤는데 야 솔직히 나 못 들어갈 것 같다. 다리가 안 떨어진다. 이렇게 말을 했죠. 진짜요? 혼자 있을 수 있겠어요? 하면서 돌비가 뒤쪽을 쭉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뒤로 돌았거든요. 수십 개의 사람 형체가 운동장에 서 있어요 또. 그게 다 보여요? 네, 이게 정확하게 보이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두우니까 그림자가 서 있다기보다는 운동장에 이렇게 사람 그림자들이 비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제가 여기 혼자 못 있겠다 하고 제가 다시 들어가자 이러면서 움직였어요. 도저히 혼자 있으면 제가 더 위험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들어가려고 문을 딱 열었는데 그 아시죠? 이제 강화문 그 유리로 된 거. 그게 잠겨 있으면은 덜컹덜컹거리잖아요. 근데 한 뼘 정도 열리더니만 안 열리는 거예요. 이거 왜 안 열리지 하면서 계속 당겼거든요. 근데 한 뼘의 공간만 열리고 계속 안 열려요. 그러더니 그걸 본 A군이 갑자기 오면서 형 제가 열게요 형님 이러면서 쓱 당겼는데 그냥 쭉 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또 식은땀이 슬 나기 시작했어요. 들어가자 하고 발을 딱 뛰는데 B양이 여보 저 담배 한 대 피우고 들어갈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비가 형님 저희 먼저 가요 이러는 거예요. 야 돌비야 그래도 여잔데 혼자 두면 되겠냐 괜찮겠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형님 제가 우리 중에 제일 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심하고 뒤를 돌았죠. 그렇게 들어가니까 아까 문제 3명은 떠들면서 입구 옆 교실에서 이제 랜턴 몇 개 켜놓고 순판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돌비하고 A군은 고개 절레절레 저으면서 형님 갑시다 우리는 이러고 있고 그 교실을 지나서 1층 복도를 걷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들어오니까 2명이 있어서 그런지 처음보다는 겁은 솔직히 별로 안 나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저희는 2층으로 올라가서 복도를 걷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돌비가 한숨 쉬는 거예요. 왜? 뭔데? 이러고서 무의식적으로 이제 돌비가 교실 쪽에 서 있었거든요. 그 빈교실 쪽으로 딱 고개를 돌리면서 왜? 뭔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교실에 사람들이 다 앉아있어요. 교실에 사람들이 싹 다 앉아있고 저희를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그러니까 몸은 그림자처럼 그런 느낌인데 그때 되니까 눈, 코, 입이 보이는 거예요. 저 또 굳었죠, 그 상태에서. 제가 뒷문 쪽에서 봤거든요. 진짜 무서워 죽겠는데 이제 기절도 안 하는 겁니다, 저는. 진짜 기절이라도 하면 얘들이 저 챙겨서 여기 나갈 텐데 하는 생각도 들고 눈은 못 뜨겠는 거예요, 제가. 저희 다 보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생각해보면 저희가 뒷문 쪽에 있었는데 각도상 앞자리에 있으면 고개만 돌려서 저희 쪽으로는 볼 수가 없는 각도거든요. 근데 전부 다 저희 쪽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와 죽겠다 싶은 거예요. 그거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돌비가 형님 저런 거 보지 말라 했잖아요. 그냥 갑시다 하고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끌었어요. 그제서야 다리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보이게 만들어 놓고 보지 말라니 그건 뭔 말이냐 이렇게 했죠. 웃으면서 이제 죄송합니다 맞다 이렇게 하고 그냥 이제 갔어요. 3명이서 다시 걷는데 제가 이제 교실 쪽을 못 쳐다봤죠. 중간에서 살짝 넘었는데 갑자기 A군이 이상하다 왜 이렇게 조용하지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조용하기는 폐가니까 조용한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아까까지 좀 전까지 그 3명 술판 벌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갑자기 조용한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온 학교가 쥐지고도 조용한 겁니다. 분명히 떠든 소리가 2층까지 들렸거든요. 갔나? 간 거 아니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근데 돌비가 갑자기 또 정색을 하더니 아닙니다 형님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형님 위로 도망가요 이러는 거예요. 밑으로 말고 위로 도망가요 이러는 거예요. 대체 뭔 소리가 싶어가지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아니 뭔 소리냐고 뭔 위로 도망을 가 하니까 갑자기 어디서 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올라온 계단 쪽에서 소리가 들리더니 딱 멈춰요. 셋 다 뒤로 싹 돌아봤거든요. 우리는 중간에서 조금 더 지난 상태에 서 있었고 뒤로 도니까 누가 복도 끝에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휴대폰 플래시를 쫙 비췄거든요. 문제의 남자 3명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 술판 버리던 남자 3명. 네. 근데 뭔가 이상해서 자세히 봤거든요. 이 사람들 눈이 다 뒤집혀 있는 거예요. 허공을 보고 있고. 근데 거기서 더 문제가 셋 다 손에 깨진 술병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죽었다. 이거 진짜 이거는 너무 심각하다. 이 생각을 했죠. 귀신 들린 사람이 깨진 술병을 들고 있으니까. 돌비랑 A군이 그 사람들 쪽으로 살짝 걷더니 저보고 형님 위로 뛰어요 이러는 거예요. 솔직히 그 와중에 발이 안 떨어지잖아요. 앞에 남자 3명이 이제 깨진 병까지 들고 서 있고 도망가야 되나 혼자 못 가겠는데 생각하는 순간에 이제 남자 3명이 눈 뒤집히서 저희 쪽으로 뛰는 거예요. 그 순간에 형 빨리 올라가요 이런 소리 치면서 이제 돌비하고 A군은 달려가서 그 3명이 탁 막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 2명 피지컬이 장난이 아니에요. 키도 크고 거의 중마동석급이거든요. 돌비하고 A군이. 둘 다 운동도 오래 했고 A군은 유도도 오래 한 친구라 가지고 진짜 흉기만 안 들었으면 3명 진작에 기절시켰을 것 같은 그런 피지컬이에요 진짜. 그걸 보고 전 반대쪽 끝으로 겨우 뛰어가지고 계단 한 층을 딱 올라가서 복도 쪽으로 딱 꺾었거든요. 그 층인 거예요. 제가 방금 도망 나온 층. 올라갔는데 분명히 한 층을 올라갔는데 그 남자 3명하고 돌비하고 A군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층인 거예요. 이거 뭐지? 이러면서 또 올라갔죠. 또 그 층이에요. 이거 뭐 잘못됐다. 그래서 3-4번 올라갔는데 계속 똑같은 층인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죽든 살든 쟤들 도와줘야겠다. 하고 그쪽으로 가려는데 돌비가 그 남자를 딱 맞고 서 있으면서 오지 마요. 오면 죽어요 형님 이러는 거예요. 얘들 귀신 들렸다고 절대 오지 말라고. 그리고 또 계단으로 또 뛰었죠. 솔직히 그 영역은 제가 간섭 못하는 그런 영역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있어봤자 솔직히 방해만 되고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계단 쪽으로 다시 올라가려고 딱 올라가는데 갑자기 몸이 진짜 무거워지는 거예요. 움직이는데 온몸에 모래 주머리를 단 것처럼 막 중력이 몇 배 느끼는 그런 느낌? 계단 하나하나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움직이기는 하는데 발은 너무 무겁고 팔도 안 올라가고 왜 이러지 하면서 겨우겨우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건물이든 한층 계단 올라가려면 계단 한 번 딱 꺾으면서 올라가잖아요. 2번 이렇게. 한 번 꺾이는 데까지 겨우겨우 올라와서 뒤를 딱 봤거든요. 쫓아오나 안 쫓아오나? 제 다리하고 팔에 어깨에 수십 명의 귀신들이 매달리는 거 줄줄이. 진짜 줄줄이 달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중간에까지 올라왔는데 계단 밑에까지 줄줄줄 다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그거 보고 놀래가지고 돌비야 하고 부르려는데 손 하나가 제 입을 탁 막는 거예요. 말도 안 나오게. 저는 중간까지 왔잖아요. 그 순간에 또 갑자기 다다다다 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단 밑에서 탁 멈추더니 계단을 천천히 올라오는 소리가 들려요. 제가 한 발짝 뛰면 하나 올라오고 그런 느낌? 그래서 저는 이제 계단 끝으로 겨우겨우 걸어가서 이제 보이잖아요. 슥 봤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의 남자 한 명이 깨진 병을 들고 제 쪽으로 보면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눈은 뒤집혀져 있고 입은 웃고 있고. 저는 진짜 놀래가지고 굳었거든요. 그 순간에 남자 입에서 웃으면서 올라가봐 이런 거예요. 와 이거 나 잡히면 죽는다. 나 여기서 죽는 건가 싶었죠. 근데 죽더라도 그냥 한번 올라가보자 생각이 들어가지고 계단 쪽으로 뛰어서 올라가려고 계단 쪽은 딱 봤거든요. 계단 위에 어떤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서 있는데 누가 봐도 저희 일행 3명도 아니고 그 문제의 남자 3명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또 귀신인 거예요. 무표정한 얼굴로 서서 제 쪽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에 진짜 망연자실했거든요. 위에는 귀신, 중간에는 줄줄이 매달린 귀신들, 밑에는 귀신 들린 사람, 가만히 있던 어느 쪽으로 가도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아, 어쩌지 어디로 가지 생각을 하는데 진짜 한 2, 3초 생각했는데 엄청 길게 느껴졌거든요. 위로 가자. 그래도 위는 귀신 하나고 중간은 수십이고 밑에는 귀신 들린 남자니까 죽더라도 남자한테 잡히면 진짜 너무 아프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차라리 귀신 하나한테 죽자. 온 힘을 다해서 다리를 딱 뗐거든요. 갑자기 다리가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거 아시죠? 이제 물건을 듣는데 무거운 줄 알고 들었다가 너무 가벼우면 몸이 휘청하잖아요. 그렇게 너무 다리가 가벼워지면서 제가 휘청거리면서 막 위로 뛰어 올라갔죠. 거의 구르다시피 하면서 중심을 너무 잃어가지고. 그 순간에 밑에서 남자도 뛰는 소리가 같이 들렸어요. 저는 위에 계단 위에 서 있는 남자 귀신 옆을 지나가면서 넘어지면서 벽에 딱 붙어버렸죠. 그러면서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는데 조용한 거예요. 뛰어오는 소리도 멈추고. 그래서 슬쩍 보니까 계단에는 그 남자 귀신 그대로 계단을 보고 서 있고 그 뒤로는 쫓아오던 남자가 서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살짝 옆으로 움직여서 봤거든요. 근데 그 귀신하고 그 남자하고 대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은 무표정한 표정으로 남자를 쳐다보고 있고 그 밑에서 올라온 남자는 진짜 죽일 듯한 표정으로 귀신을 쳐다보고 있는데 분명히 표정은 그런 표정인데 뭔가 겁을 먹은 표정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제 팔다리 잡은 그 수십 명 귀신들도 그 남자 뒤에 서 있는데 전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수십 명은 슥 사라지고 남자도 뒤로 돌더니 이렇게 계단을 내려가는 거예요.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우당탕 하면서 조금 있다가 돌비하고 A군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 올라오다가 저 딱 보고 그 둘 다 계단에 있는 그 남자 귀신을 보면서 목내를 까딱 하더니 그 귀신은 쓱 사라져요. 돌비가 형 괜찮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 나는 그렇다 치고 니는 괜찮냐? 물어봤죠. 아유 저 괜찮아요 하고 보니까 진짜 끓긴 상처 하나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 어떻게 됐냐 물어봤죠. 아 지금 밑에 뻗어 있다고. 방금 한 명 내려온 걔도 지금 재웠다고. 아까 우당탕 하는 소리가 격하게 재우는 소리였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 근데 이 남자 귀신이 누군데 니네가 인사를 하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고 나니까 아 형이 밖에서 뒷모습을 봤구나.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눈 떴을 때 6명이나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그 귀신이잖아요. 그 비양 따라다니는 귀신 이랬던 거예요. 그 귀신이 형 도와준 거라고. 웬만한 애들은 아마 그 남자 못 들고 들을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듣고 보니까 담배 피고 들어온다는 비양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야 근데 얘 어디 갔냐 이렇게 물어봤죠. 혼자 구경하고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이러는 거예요. 진짜 얘네들은 나랑 다른 세상 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제가 그 남자를 이제 어떻게 되냐 물어보니까 그냥 기절시킨 거고 꼭 깰 거고 그 귀신은 떼내서 별일 없을 거라고. 쟤네들이 여기 귀신들 다 깨웠고 난리를 쳐가지고 화가 난 상태인데 우리까지 들어오니까 너무 열이 받았나 봐요 형님 이러는 거예요. 저희 애 여기 애들 진정 좀 시키고 갈 테니까 형 먼저 나가 있을래요 이러는 거예요. 나가긴 나가는데 나 잠깐만 앉아있다가 내려갈게 이렇게 했죠. 다리에 힘이 풀려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알겠어요 형님 무슨 일 있으면 소리쳐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별일 없을 거예요 놔두고 갈게요 이렇게 말하고 둘은 2층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 몰라 두고 가 이렇게 물어봤죠. 핸드폰 몰라 두고 가는데 하면서 걔들은 벌써 이제 올라가는 상태고 아 몰라 두고 간다는 거고 아 죽겠네 이렇게 하고서 앉아 있었죠. 혼자 중얼중얼거리면서 아 무서워 죽겠네 이러면서 있었거든요. 진짜 영화 같다 생각하면서 혼자 말하고 있는데 뭘 무섭다 그러냐 이러는 거예요. 아 그럼 무섭지 안 무섭냐 하고 잠깐만 2명 올라갔는데 이러면서 옆을 딱 봤거든요. 그 군인 귀신 서 있는 거예요. 돌비 따라다니는 귀신. 저는 그때 진짜 기절 안 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놔두고 간다는 게 얘를 놔두고 갔구나. 그래갖고 진짜 너무 쫄았거든요. 진짜 너무 기절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순간에. 너무 쫄아가지고 있는데 그 귀신 웃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표정이 굳더니만 저보고 내려가 이러는 거예요. 내가 뭐? 그러니까 내려가 이렇게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알겠다고 내려갔죠. 몸을 이제 질질 끌면서 그 한 층을 딱 내려가니까
그 남자도 뻗어 있는 게 보이고, 그 상태에서 갑자기 위에서 이제 그 군인 귀신이 내려가라 했잖아요. 갑자기 위에서 여자하고 남자하고 목소리가 좀 섞인 듯한 비명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겨우겨우 온몸에 식은땀을 흘려가면서 1층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계단에서 내려와서 꺾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문을 못 열고 나가는 게 있는 거예요. 아까 그 강화문 있잖아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강화문. 귀신들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문에. 표정이 소름 돋게 또 웃고 있는 거예요, 또. 도저히 그 문을 못 나갈 것 같아가지고 뒷걸음질 치려고 하고 있는데, 귀신들이 갑자기 입을 찢더니 강화문을 통과해서 제 쪽으로 돌진을 하는 겁니다. 그 문을 통과를 그냥 해버려가지고. 저는 눈을 감았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소리도 못 지르겠고. 그 눈을 감았죠. 감았는데 몇 초 있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나 죽은 건가? 뭐지? 어찌 된 거지? 하고 실눈을 살 떴거든요. 근데 제 눈앞에 손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막 잡으려고 허우적거리는 거.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저를 잡으려고 막 허우적허무적 하면서 손이 하나가. 놀래가지고 제가 소리 지르면서 눈을 다 떠버리고 벽에 붙었거든요. 근데 수많은 손들이 저를 잡으려고 막 허우적거리고 있고, 그 중에 유독 손 하나가 길게 뻗어 있는데 제 코앞까지 와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더 놀랐던 게, 그 수많은 손들 중에 유독 손 하나가 제 앞까지 와 있었다 했잖아요. 그 길게 뻗은 손을 어떤 여자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가 강화문 쪽을 보고 서 있고, 그 팔을 제 쪽으로 못 가게 딱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나머지 손들은 그 여자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고. 그러더니 갑자기 여자가 잡고 있는 손이 힘을 준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뻗어 있는 손이 팡 하고 터지는 모습이 들면서 싹 사라지는 거예요. 또 그때 기절 안 하는 제가 또 싫었어요. 진짜 1인칭 시점으로 공포영화 보는 기분? 그리고 절 보면서 돌진해오던 그 귀신들은 어느샌가 문 밖에 나가 있는 상태고, 누가 봐도 쫄아서 못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좀 달달달 떨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하나 둘씩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아, 또 이 여자 누구지?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 계단에서 형 안 나왔어요? 하면서 A군하고 돌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둘 다 그 여자 귀신을 보더니 A군이 자기가 고마워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여자 귀신이 돌아보더니 해맑게 씩 웃고 없어져요. 그 A군 귀신이 아까 말씀드렸던 10년 전에 하늘 날아간 여자친구 귀신. 그러니까 자기가 고마워 이러는 거예요. 그쯤 되니까 저는 거의 무서운 거를 넘어선 상태가 돼버렸어요. 사람이 무서운 감정을 넘었으니까 약간 해탈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이 여자 A군 따라다니는 그 여자친구 귀신 맞구나. 진짜 너네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광화문 밖에 귀신들이 있었다 했잖아요. 갑자기 바다 갈라지듯이 양쪽으로 쓱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밖에서 비양이 저 비켜봐봐 이러면서 막 팔이 쫓듯이 휘적휘적 하더니 문을 여는 거예요. 쟤는 도대체 뭔데 귀신들이 다 비키냐고 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비켜봐 이러면서 비양이 문을 쓱 열더니 밥 먹으러 가자 이제 배고프다 이러는 거예요. 너 어디 있었냐고. 얘네들 위험했다고 무슨 일 있었는지 아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알죠 이러면서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돌비가 조용히 기승말로, 형님 아까 남자들 기절시킨 거 제가 그런 거예요. 다 기절시키고 혼자 구경하고 돌아다녔어요. 제가 제일 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위험했는데 혼자 그렇게 다녔으니까 한마디 해야 되겠다 하고 남자답게 비양 앞에 가서 당당하게 말했죠. 예. 뭐 먹고 싶어? 이러고 나서 저희는 겨우겨우 이제 밖으로 나왔거든요. 저만 겨우겨우 밖으로 나온 거죠. 나오는데 이제 저 반대쪽에 남자들 3명이 막 비명을 지르면서 막 차로 뛰어가는 거예요. 도망가듯이. 정신 차렸나 보네. 그러니까 왜 쓸데없는 짓을 해서 저러냐고 돌비가 한숨을 막 쉬더라고요. 그 옆에서 저는 생각을 했죠. 우린 죽을 뻔했다고 이 자식아 하면서. 그러고 학교를 한번 쓱 돌아보고 진짜 이게 무슨 일이었나 싶어서 너무 무섭다 이 생각하고 있는데 또 창문에 사람 형체들이 우르르 서 있어요. 그러고 옆에서 보지마 가자 이러는 거예요. 알겠다 하고 뒤로 도는데 잠깐만 얘들 나한테 반말 안 하는데 하고 앞을 보니까 그 군인 귀신이 학교 쪽을 보고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걔는 좀 익숙한지 이제 무섭지도 않더라고요. 몇 번 봤잖아요 저는 걔. 그렇지. 예. 그렇게 저희는 차에 탔고 이제 집에 출발을 했죠. 가는 길에 이제 솔직히 시간도 늦어가지고 먹을 때도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근데 비양이 배고프다 했다. 먹여야 된다. 제일 무서운 애니까 먹여야 된다. 편의점에 갔자 이제 먹을 데가 없으니까. 잔뜩 먹을 거 사가지고 같이 앉아서 이제 먹으려고 막 고르고 있었어요. 애들이 컵라면에 소세지 뭐 엄청 사가지고 쓸어 담는 거예요, 그냥. 애들이 신나서 막 고르고 있고. 솔직히 전 입맛도 없었거든요. 근데 뭘 집어넣어야 기운이 좀 나겠다 싶더라고요, 그때. 저도 막 고르고 있는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쟤들 따라다니는 귀신 덕에 제가 몇 번이고 고비를 넘겼고 애들한테 물어봤죠. 또 내 옆에 친구들 그때부터 귀신이란 말 안 하고 제 입에서 친구들이란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그 친구들 살아있을 때 뭐 좋아하는 거 없냐고. 그래도 뭐라고 좀 사가지고 대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애들 괜찮다는 거예요. 니들은 몰라도 난 진짜 죽을 뻔했다. 근데 그 친구들 덕에 살았다. 정의 표시는 해야지 하면서 좋아하는 거 물어봤죠, 이제. 살아있을 때 뭐 좋아했냐. 그 여자친구 귀신은 바나나 우유. 그 남자 귀신은 담배랑 컵라면 샀고, 군인 귀신은 영양갱이래요. 이렇게 사고 먹을 거 몇 개 더 골라가지고 저는 밖에다 놔두고, 저는 솔직히 그런 거 방법을 모르니까 담배 불 붙여서 이제 산 거 앞에 놓은 다음에 제 나름대로 좀 한다고 합장하면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한 뒤에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었죠. 그렇게 다 먹고 나서 집으로 이제 돌아와가지고 뻗었죠, 저는. 꿈만 같았는데 진짜 죽을 뻔했는데 목숨이 왔다 갔다 한 상황이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그날 꿀잠을 자버렸죠.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소름 돋는 점이 하나 있는데 네. 제가 정말 정신이 없고 무섭고 해서 그날 안 풀고 와버린 거예요. 그 A군이 들어가기 전에 제 귀신을 볼 수 있게끔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걸 안 보이게 풀고 와야 되는데 제가 안 풀고 와버린 거예요. 걔도 까먹고. 거기를 다녀오고 이제 좀 며칠 지나긴 했는데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시작 전에 목소리가 잠깐 떨릴 때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제 방에 창문이 있는데 남자 귀신이 앞에 창문 밖에서 왔다 갔다 거려요. 아니, 이거, 여러분들 아실 분들은 공포 짬 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화를 여는 건 정말 쉬워요. 근데 닫는 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아까도 따갔다거리는 거 알면서도 예.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다가 놀라서 그냥 약간 목소리가 떨릴 수 있다고 한 거고. 근데 그 귀신이 다행인 게 그 비양 따라다니는 그 귀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혹시나 그 학교에서 제가 위험할까봐 그 친구가 저한테 붙여놨던 거고 그 친구도 뭐 밥 먹고 깜빡하고 안 데리고 간 거죠. 그래도 보디가드네,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이제 저를 따라와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항상 주변에는 있어요. 가까이 붙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방에서 나오면 저 끝에 베란다에 서서 밖에 보고 있고 거기서 밥 먹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면 뒤를 돌면 소파에 앉아있고 가족들이 있을 때는 안 나타나는데 꼭 저 혼자 있을 때.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돌비한테. 그 친구도 전화번호를 몰랐거든요. 아,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이 친구 좀 데려가라고, 좀 전해달라고, 왜 놔두고 갔냐고. 지금 느낌이 이 귀신 지금 여기 적응 못하는 느낌이라고. 알겠다고 한 뒤에 그 비양이 직접 저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예. 오빠 저 미안한데 일이 있어서 당장은 못 가고 며칠 있다가 갈 테니까 좀만 데리고 있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야, 내가 미아보호하는 것도 아니고 뭘 데리고 있어 하면서 괜찮겠냐 물어봤죠. 그래서 걔가 하는 말이 전에 그 학교에서 오빠 위험할까 붙여놓은 상태 그대로라서 절대로 다른 짓 안 하고 주위만 뱅뱅 돌고 있을 거라고. 걔가 붙어있는 한은 딴 귀신들 절대 오빠 근처로 못 오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며칠 뒤에 봐요 하고 끊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 귀신 말고 저도 몇 번 보긴 봤거든요. 근데 근처에 못 오고 그냥 저 보면 금세 사라지는 느낌? 계속 이제 주위에 맴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일 이 귀신 친구 데려갈 비양하고 제 눈 닫아줄 A군을 내일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아, 근데 저는 지금 드랍더기레님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잖아요. 네. 근데 이거 지금 영화 같은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일반 분들이 듣기에는. 근데 저는 이 얘기가 왜 이렇게 좋게 느껴지냐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영한 분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미디엄 분들인 거잖아요. 그쵸. 영매라고도 하죠. 무당도 아닌데 일반인인데 영한인 분들, 영매 분들인데 이런 미디엄 분들은요. 그 공간 자체가 그냥 완전 다른 세계에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 게임이나 이런 데 보면 갑자기 뭐 사일런트 힐이나 보면
갑자기 공간이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런 거를 일반 분이신 드랍더기리님이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더 공감할 수 있고, 아, 영환분들이 좀 많이 힘들고, 아, 이런 것 때문에 정말 힘들게 살고 버티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고, 그리고 귀신도 사람과 똑같이 약육강식이에요. 강한 귀신이 약한 귀신을 먹고 이기고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짜로 그 영환과 일반인 사이 그 중간에서 경험을 하신 거니까 이거는 아마 또 색다른 해석이 더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간에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왜 이렇게 할 말이 많냐면, 저는 영환분들이 왜 많이 힘들다고 좀 많이 느꼈던 게, 사실 사람의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살잖아요, 우리가 현실에서는. 근데 이 영환분들은요, 사람도 조심해야 되고 좀 강한 귀신도 조심해야 돼요. 그 양쪽의 서바이벌에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훨씬 더 두 배로 힘들죠. 진짜 다른 차원에 있던 느낌. 그 집에 오니까 진짜 이게 분명히 목숨이 왔다 갔다 했는데 꿈을 꾼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아마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이럴 수 있는데, 그것도 공감해요. 왜냐면 내가 겪지 않은 일들은 공감하기 쉽지 않으니까. 하지만 비난은 안 했으면 좋겠다. 세상에는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많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기리님.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런 일들 어떻게 보면 귀신 보시는 분들이나 느끼시는 분들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일들이고, 이분들은 워낙 어릴 때부터 많이 보고 그런 일들을 겪으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치만 갑자기 영환이 트여서 귀신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럴 수는 없을 겁니다. 너무 힘드실 거예요, 아마도. 그렇다 보니까 제정신이 아닌 경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만큼 힘들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삶도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간접적으로나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